네, 생명 존중 10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 제일 먼저 물리적인 폭력, 특히 선후배 간에 벌어지게 되는 그런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학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의 문제, 이런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특히 이 강의실에서조차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강의 중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같이 살펴봤고요. 또 이러한 대학 내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성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은 어느 한 사람만이 해결해서 노력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갖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학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세 번째,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같이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연인 또는 친구 등이 상호간의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신체적인 그런 이제 폭력, 또 거기에다 정서적인 폭력, 성적 폭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포함하는 그러한 성폭력, 그러한 폭력을 갖다 이제 말하고요. 이런 것들은 지속되는 이유가 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안 돼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연인이면서 친밀한 사이고 친구이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노라고 표현하는 것을 안 돼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랑을 강요한다라든가 또는 어떤 친밀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강요하는 이런 것들이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특히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형태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유형은 신체적, 그리고 성적, 정서적, 경제적 이런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신체적인 폭력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손발로 직접 폭행을 한다라든가 또 목을 조른다라든가 이러한 물리적인 부분인 것이죠. 흉기로 또 위협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성적인 폭력의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다 요구를 한다라든가 또는 성관계를 한다라든가 또 성관계 영상을 갖다 촬영을 하거나 또 그것을 갖다가 유포한다라고 협박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데이트 폭력의 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세 번째, 정서적인 부분의 데이트 폭력은 이런 거예요. 폭언을 한다라든가 또는 무시를 한다라든가 그리고 통제 또는 감시 이런 것들을 한다라든가 협박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상대를 갖다 위협을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다 정서적인 부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번째 요소로서 경제적인 부분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한다라든가 또는 갈취를 한다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 보상을 갖다가 요구를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전부 데이트 폭력 중에서도 경제적인 그러한 이제 요소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데이트 폭력 현황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조사에 의한 결과를 갖다 이제 보면은요, 데이트 폭력 현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은 특히 폭행이나 상해라고 하는 부분이 연간 7,552건 정도가 이제 일어나고요. 체포, 감금, 협박, 또 기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데이트 폭력 현황을 갖다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2014년부터 이제 저 무렵부터
엄격하게 다루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분석을 했더니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죠. 예전에도 데이트를 빙자하고 또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폭력이 있었지만은 이런 걸 통계로 잡은 그런 그 해마다 진행이 되는 결과를 갖다 살펴봤더니 2014년에 6,675건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015년에 7,692건, 16년에는 8,367건, 그리고 2017년에는 10,000건이 넘게 돼요. 지금은 2022년이에요. 그렇죠? 예, 요 중간에 자료가 없어요. 제가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2022년인데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적으로 이제는 더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원인은 뭐냐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의 원인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범죄다, 폭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남녀 사이의 의사소통의 불일치 또는 열등감이라든가 자괴감 또는 성격 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지만 이게 범죄행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서로 간의 신뢰 부족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이트 상대를 갖다 몰래 만난다고 생각한다라든가 또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또 집안 환경이라든가 자기가 자라온 그런 어떤 이제 환경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거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뭐 늘 다투면서 거기서 물리적인 폭력을 한다는 거, 가정 내 폭력도 하나의 뭐 데이트 폭력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이러한 인식을 갖다가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가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 상대를 갖다 자기의 소유의 대상이라든가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데이트 폭력의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러한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가해자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이래요. 가해자의 특징은 이건 이제 지속되는 원인이 이제 사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원인은 환경적인 요소로서 지속적인 협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혐의화를 못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위에 대한 부끄러움 또 창피함. 아니 그 같이 사귀는 사이에서 뭘 맞았다라든가 또는 어떤 피해를 당했다라든가 얼마나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주변에다가 알리지도 못하고 신고도 하지 못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속된다는 거예요. 또 남자가 주도권을 잡고 여성을 억압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이제 그 요소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폭력의 지속적인 원인을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애정관계라는 특성상 주변에서도 쉽게 개입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환경적인 요소로서 데이트 폭력이 지속이 되는 그런 이제 원인들인 것이고요. 주로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여성이 많아요, 사실. 반드시 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많게 되는데요. 여성적인 이제 시각에서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데이트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 혐오, 분위기 확산, 또 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 부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데이트 폭력을 지속시키는 그런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주요 피해자들인 여성들의 시각을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수용을 하고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에 의해서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가해자 특징, 주로 이제 남성들이 가해자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폭력의 원인을 갖다 상대 여성에게 전가를 한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폭행을 가해도 된다라든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부장적인 사고에 기인한 그런 것들인데 어떻게 상대방이 소유물일 수 있겠어요. 또 자기 변명이라든가 합리화, 정당화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해자들. 그리고 네 번째가 피해자를 자기 통제하에 주려고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거나 이런 성향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가해자의 경우. 그런 데 와서 피해자는 주로 이제 여성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해자의 폭력 원인에 자기 자신도 잘못이 있다라고 여성들이 또 생각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피해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를 단호히 끊는 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관계를 갖다 단호히 끊게 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미안한 그런 감정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취약한 심리 상태라든가 또 가해자의 집착을 갖다가 제가 나한테 집착하는 거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원인을 제공한 거에 대해서 질투심을 갖다 유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가해를 하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굉장히 용서하는 상대가 하는 행위를 갖다가 또 피해자인 여성으로서도 합리화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데이트 폭력 어떻게 예방을 하고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면요. 데이트 폭력의 예방 및 대책은 이런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상대방의 폭력 성향을 갖다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알아둔다는 게 뭐 데이트 하기 전부터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데이트를 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리고 상대방과 평소 성에 대해서 성과 관련해서 진지한 대화를 갖다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섣부른 믿음이라든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 또는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100% 그것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연인 간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인 간에는 물론 이제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지나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예방이라든가 대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특히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학 내에서 또 대학 구성원의 인식이 이거는 데이트 폭력이다, 이건 폭력이다, 범죄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 가해자라든가 피해자인 남녀, 여기에는 이제 부모를 포함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문자라든가 받고, 그쵸? 그래서 성폭력 관련 또는 사회문제 관련 이런 교육을 갖다 이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이 데이트 폭력 또는 뭐 데이트 폭력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폭력의 문제 또는 가정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도 점차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데이트 폭력이 실질적으로 이제 가해자에 의해서 또 피해자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트 폭력 이후에 여성들이, 특히 피해자인 여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야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데이트 폭력 이후에도 피해자의 한 40%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트를 계속 연인하고 그 관계를 갖다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지속을 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살펴봤더니, 첫 번째,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아서. 폭력을 당하긴 했는데 내가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아서. 이러한 인식들의 전환이, 범죄는 범죄라는 거, 폭력은 범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니, 내가 맞은 게 그게 합리화될 수 있냐고요. 혹은 폭력을 당한 것이 합리화될 수 있냐. 그거는 잘못됐다는 그런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참고 견디면 상대방이 변할 것 같아서. 이러한 인식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 이후에도 무려 40% 가까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갖다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갖다 좀 달리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다 이제 해보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 데이트 폭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몇 가지 매스컴에 보도가 됐었던 그런 내용을 갖다 한번 보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실게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길가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다 못해 트럭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끔찍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선 후에야 난동은 끝이 났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길에서 전화하던 남성이 옆에 있던 여성에게 마구 발길질을 합니다. 벽으로 밀어붙여 주먹을 휘두르더니 도망가려는 여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쓰러진 여성의 얼굴을 또다시 발로 차고 정신을 잃은 듯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입이 완전히 찌끗하네요. 계약이 좀 하느라고 제 첫째 시간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제 새벽 서울 신당동에서 22살 손모 씨가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겁니다. 손 씨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여성을 피신시키자 이번에는 트럭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만취한 남성은 트럭을 몰고 여자친구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좁은 골목을 막무가내로 지나면서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했고 인도에 설치된 펜스도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 손 씨와 추격전까지 벌인 끝에 경찰에 붙잡았습니다. 일단 폭력 자체가 그냥 나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무도 안 도와주면 그 여자는 죽을 것 같아서. 당시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65%.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피해 여성과 2년 넘게 교제하면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았는 분이 평상시에 있던 그 감정이 술을 한잔 먹다 보니까 폭발했어요. 아니 그 피해자로서를 했기 때문에 경찰은 손 씨를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대학 내에서 일어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젊은 남녀 간에 일어나는 그런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가 대학 내에서의 폭력의 문제로 다양한 유형을 갖다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이 데이트 폭력은 이제 이미 사회 문제화가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택가에 산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숨지기 전에 여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서울 논현동 주택가입니다. 33살 강모 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유유히 걸어갑니다.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무참히 때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히 자리를 떠난 겁니다. 여자가 도망가는 걸 저희가 보고 이제 그쪽으로 갔거든요. 여자분이 피도 많이 흘리고 있었고, 강 씨에게 맞아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35살 이모 씨는 결국 나흘 만에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입니다.
당시 숨진 여성은 헤어져 준다는 말에 남성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숨진 이 씨의 지인들은 전 남자친구인 강 씨의 폭언과 폭행이 여러 달 동안 계속됐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폭행을 당해서 그 여자가 갈비뼈도 부러진 적도 있었어요. 이 씨는 급기야 강 씨가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가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강 씨가 이른바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폭행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수배돼 있어 파출소로 데려가긴 했지만 벌금을 내자 풀어줬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고 만나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했었고 하지만 강 씨는 파출소를 떠난 지 2시간 만에 이 씨를 불러내 무참히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고 예측할 수 없던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돼지감으로서 오히려 화를 더 부를 때 있잖아. 그럴 때지 남녀간의 관계가. 하지만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동거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정폭력 범죄 특례법에 의거해서 긴급 임시조치라는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에도 서울 가락동에서 남성이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벌어진 살인이나 살인 미수는 467건에 달합니다. 그저 연인 사이의 일이라는 무관심 속에 또 한 명의 여성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이혜봉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경찰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면은 이러한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앞에서의 어떤 성 관련 문제도 그렇고 이제는 어느 한 사람만이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모두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자, 그러나 해외에서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클레어법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2009년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 의해서 살해당한 클레어 우드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도 폭력 전과라든가 이런 것들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여성폭력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1990년대에 이미 만들어져서 데이트 폭력과 같은 그런 유사한 법들 갖다가 그런 일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어떤 법으로 구속을 한다라든가 특히 최근에 데이트 폭력하고 유사한 유형의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주의 경우도 신체적인 공격, 스토킹, 폭력 위협 이런 것들이 형사상 범죄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부분을 처벌하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미흡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상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건수는 한 해 8,000건 이상이고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도 4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을 격리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최모 씨는 지난 3월 사귀던 남성에게 헤어지지 못할 바에 죽겠다고 말했다가 의자로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둘은 헤어졌지만 남성은 아직도 최 씨를 찾아옵니다. 사귀는 연인 또는 헤어진 연인 사이 등에서 발생한 이른바 데이트 폭력 건수는 3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000건을 넘겼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달리 관련 법이 없어 가해자를 격리 조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국회 때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트 폭력 처벌 특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하는 피해자만 한 해 평균 40명이 넘지만 중상이나 살인이 아닌 이상 입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를 내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JTBC 김태현입니다. 네. 매스컴에서도 예,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그 부분 살펴본다면은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가해자에게 폭력 행위를 갖다가 단호하게 항변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이것은 폭력이고 이거는 범죄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예,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아까도 나왔었지만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질투에 의해서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처음 폭력이 있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다음에도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있다면 이제 너와 뭐 관계를 끊겠다라든가 이제 신고를 하겠다라든가 단호한 그런 이제 그 행동을 갖다 취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부모나 친구, 상담 전문가 등의 조력자에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거는 좀 심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연인 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수치스럽다라든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 사례들이 사회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피해자는 최대한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에서 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보면 괜히 가까이 있으니까 뭐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이 폭력의 피해를 갖다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갖다 빨리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싸울 때 내가 상대방보다 약하면 제일 최선의 방법은 뭐라 그래요? 도망가는 거. 36개라고 하잖아요.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학교나 직장, 길거리에서도 이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미 일어난 적이 있다면은 가능하면 혼자 있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해자를 만날 일이 있어도 혼자 만나지 말고, 그리고 폭력의 속성을 가해자가 이해하도록 전문가들의 도움을 갖다가 받을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집과 학교 또는 직장에 오가는 시간, 또 경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바꿔서 최대한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공감대를 갖다가 같이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해자의 용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설득, 가해자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면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 용서해달라,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는 엄연히 데이트 폭력도 뭐라고요? 범죄라니까, 범죄.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우리가 확고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런 환경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 영상은 실제 경찰청 신고 전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그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드리고요, 여기.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모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모텔? 네. 그게 부근에 있는 건가요? 네.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떨리가 떨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위급할 때 신고자의 위치를 먼저 말하세요. 112는 당신을 지킵니다. 112를 도와주세요. 예.
이게 실제 통화한 녹음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재구성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근래에 몇 번 또 있었어요. 이러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는 112를 걸어요. 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상담하는 분들이 벌써 안다는 거야, 이제. 이상해.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만 들어도 장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현명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디에서의 지금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위치를 갖다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라는 가면 속에서의 범죄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영상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이게 단순하게 물리적인 폭력, 가해지는,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만이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부분, 앞에서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또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부분 다 데이트 폭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데이트 폭력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을 갖다가 하면서 이거는 어떤 연인 간에 일어나는 사랑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폭력이고 범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눈여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